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이 패배의 충격이 일반 시민들, 저희 뭐 정치인이 아닌 우리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일제히 바깥으로 밀려나서 비주류가 되고 소수파가 되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약간 그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에게는 또는 보수 우익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2018년 6월 13일 어제 선거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보수가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파 이념을 아예 작심한 듯이 또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적대적인 투표 또는 배제적인 투표, 너희들은 정치 끝내라, 그만해라 라고 하는 식의 투표를 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배제적 투표는 박정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었던 70년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례가 없던, 그래서 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는 오늘 오전 내내 여러 통의 이민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전화를 받고, 가시려면 가시라, 정규제는 폐년을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동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결정지었던 오랜 안보 프레임이 이번에 역사적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평화는 가짜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지금 일부 정치외의 전문가들일수록 이번에 그 합의는 가짜다 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평화의 절대적인 무드 속에서 결정적 선택들을 했습니다. 평화의 패러다임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평화가 가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핵인질이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려면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지방분권 개헌, 복지국가, 건강보험 확대, 최저임금 등 사회주의적 정책들까지 잔뜩 당위정을 발라서 선거 판세를 일찌감치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자유한국당의 내분적 상황,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의 부재, 안철수라고 하는 독특한 정치 현상이 마지막까지 보수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던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주 불길한 것이, 단순하게 정권 교체를 해내는 선거는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거니까 하는 일은 여러 차수 중에 하나로서의 선거가 아니라 판을 막아버리는 형태의 원사이드한 인민주의적 중앙집중, 민주적 중앙집중제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정치 구조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보수를 불태우는 것이 선거라는 이름으로 더 강해질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막. 그런 이제 우리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제 문제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보면 이제 소위 명백하게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아, 또 사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후보들도 묻지마 그냥 다 당선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아니면 누구나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종의
투표의 방법론으로 따지면 만장일치 형태거든요. 만장일치나 사회적 합의 형태의 투표 행위라는 것은 사회적 전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민 독재적 구조를 만들어내요.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세계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냐. 예를 들어서 나치즘 초기나 스탈리니즘의 중반기나 초반기 또는 중국의 문화혁명에 몰입해 들어가던 그 1960년대 후반의 사회 분위기로 가게 될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그 유혹에서 벗어날 거냐. 소위 중앙 집중된 권력 행사의 유혹을 민주당은 떨쳐낼 수 있겠는가 하는 시련이 이제 민주당에게는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일 그런 배제적 권력, 중앙 집중된 민중 권력을 자처하고 나서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쓸어버리겠다는 각오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집니다. 대한민국은 불행해질 겁니다. 이미 지금도 사실 뭐 적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어떤 명목이든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재판이 사법부가 아니라 인민의 법정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를 인민주의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자유민주적 속성을 인민주의적 정치로 변질시켜가는 중대한 어떤 교두보요, 틈새고 계기였다. 한국도 기어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소위 아시아적 민주적 중앙집중제라고 불리는 독재체제로 전환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 같은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불행히도 유권자들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는 합니다마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유혹을 정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전 세계는 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사회주의로 갑니다. 미국의 그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복수는 보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게 됩니다. 시장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좌익의 선정기관으로 변모한 지 오래고 뭐 이제 이런 사법부도 기울어진 지 오래고 도체 어디를 봐도 문화권력 그 한 군데 무슨 코미디계 대중오락계 예술계 그 어떤 곳도 좌경화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된 상태에서 이번에 그 판을 막아버리는 결정적 선거가 있게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홍준표를 비난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의 무정견을 비난할 수도 있고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면면에 대해서 정말 구역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수 시민들도 반성할 게 많습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무심했고 너무나 무능했고 너무나 음모론에 경도되어 있고 내부에서 총질하고 내부에서 비판하라 그러면 뭐
보수를 믿고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금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무슨 또라이 비슷하고 성조기 들고 다니고 저 사람들은 무슨 시대착오적인가 하는 오히려 트럼프에게 더 매달리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보수 농객이라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미북,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저주해 왔거든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거라고 저주해 왔습니다. 그런 분 중에 미안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수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조차도 국민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가? 국민 대중으로부터 귀가 솔깃하다. 얘기 한번 들어보자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파했나 하는 반성을 저는 해봅니다. 저도 잘못한 게 많고 저도 보수 언론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머리 숙여서 사죄를 드립니다. 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또는 만들어지려고 하는 자칫하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소위 인민주의적 제도, 대중독재의 어떤 패러다임은 어떻든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선거는 졌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을 가실 분은 가시더라도 깃발을 들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시민운동도 지금부터 새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패배를 통렬히 받아들이는 것, 뼈에 깊이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